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세부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고정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 첫 번째 경기 분석. FC 서울 대 FC 안양. 개막전에서 제주에 0대2로 패배하며 실망스러운 출발을 했습니다. 공격진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고 제시 링가드의 영향력도 미미했습니다. 조영욱과 문선민의 호흡이 맞지 않으며 유효 슈팅도 적었습니다. 중원의 기성용이 볼 배급을 담당했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김진수와 최준의 측면 수비가 뚫리는 장면이 많았고 세트피스에서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며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그나마 김주성과 야잔의 센터백 조합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의 빠른 역습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FC 안양 개막전에서 울산을 1대0으로 꺾으며 이변을 연출했다.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강점입니다. 브루노 모타의 결승골이 터졌고 공격진에서 마테우스 올리베이라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수비는 이창용과 토마스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미드필드에서 한가람과 김정현이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이 점유율을 높이더라도 안양의 촘촘한 수비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안양은 빠른 전환 플레이와 역습을 활용해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울은 홈 경기에서 점유율을 높이려 하겠지만 안양의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서울의 공격력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득점 경기는 어려워 보이며 팽팽한 경기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K리그 두 번째 경기 분석. 인천 유나 대 경남. 인천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강등되었지만 핵심 전력을 유지하며 빠른 승격을 목표로 한다. 무고사, 제르소, 이명주 등 주요 선수들이 잔류했고 새롭게 영입한 바로우까지 가세하면서 공격력이 한층 강화됐다. 윤정환 감독이 부임하며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졌고 공수 균형이 안정적인 상태다. 중원에서는 신진호와 김도혁의 조합이 안정적이며 문지환의 가세로 압박과 빌드업의 균형이 더 좋아졌다. 수비라인도 김건희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구축됐으며 좌우 풀백 김명순과 이주영이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며 기여할 전망이다. 공격진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무고사는 K리그 1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득점력 있는 선수이며 제르소와 바로우는 리그 내에서도 수준급 측면 돌파력을 갖춘 자원들이다. 개막전부터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경남FC 새로운 시즌을 맞아 대대적인 리빌딩을 진행했습니다. 이을용 감독이 정식 부임하면서 완전히 다른 색깔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대거 교체되었고 베테랑 선수들과 기존 자원들도 다수 방출하며 새로운 전력을 갖췄습니다. 수비진은 이중민, 김선호를 영입하며 보강했지만 조직력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송시우, 류원우 등의 영입으로 경험을 추가했으나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과 결정력은 여전히 불안 요소입니다. 하지만 리그 초반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팀 인천을 상대해야 하며 경기 운영에서 수비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천이 전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격진의 질적인 차이가 크며 조직력에서도 인천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경남은 새롭게 팀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 전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비적으로 내려선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이 경기 주도권을 쥐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지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다득점보다는 무난한 점수차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K리그 세 번째 경기 분석. 제주 대 김천 상무. 제주 유나이티드 홈 개막전에서 서울을 2대0으로 완파하며 시즌을 상쾌하게 시작했습니다. 김학범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이 완벽하게 녹아든 경기였습니다. 수비진의 조직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안태현과 김윤성의 측면 수비는 물론 송주훈이 중앙에서 클리어링과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박동진과 이건희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남태희가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이탈로도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완급 조절을 담당했습니다. 다만 제주가 전방 압박을 활용한 스타일이 김천에게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김천은 점유율 축구보다는 롱볼과 빠른 전환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김천 상무 개막전에서 전북을 상대로 선제골을 넣으며 선전했지만 결국 1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강현이 득점포를 가동하며 골 감각을 유지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박승욱이 중앙에서 커버 플레이를 수행하며 안정감을 보였고 박찬용도 제공권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빠른 템포 공격에 수비진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으며 특히 풀백들의 커버가 늦어지면서 실점 위기가 많았습니다.
공격에서는 다양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학년의 결정력뿐만 아니라 이동경, 김대원, 이동준 등 빠른 역습이 위협적입니다. 제주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다면 김천의 전환 플레이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주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1라운드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보였고 김학범 감독의 전술적 준비 능력이 뛰어납니다. 김천은 빠른 전환과 역습을 활용하는 팀이지만 제주가 경기 운영에서는 한 수 위입니다. 다만 김천이 역습에서 저항할 수 있는 만큼 다득점 경기가 될 확률은 낮습니다. 제주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며 김천은 한 방을 노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A리그 네 번째 경기 분석. 퍼스 글로리 FC 대 시드니 FC. 퍼스 글로리 직전 멜버른 시티전에서 0대1로 패배했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는 상대를 몰아붙이는 장면도 나왔으며 결정력 부족이 아쉬운 요소였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기존 주전 우측 풀백 리스돈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센터백 레빕의 출전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대신 오슬러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태거트와 우드가 투톱으로 출전할 예정이며 웨일스와 밀레우스닉이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시드니가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퍼스가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경기를 운영하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드니 주중 방콕 유나이티드와 연장전 혈투를 벌이며 승리를 따냈지만 체력 소모가 극심했습니다. 여기에 센터백 3명이 빠지며 수비진 구성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현재 가용한 센터백 자원은 100% 컨디션이 아닌 알렉스 그랜트뿐이며 라이언 그랜트가 또다시 센터백 역할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풀백 자원 킹이 복귀해 측면을 맡아야 하고 미드필드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제수스와 카세레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에서는 클리말라가 부상으로 출전 불가능하며 백업 공격수 우드마저 퍼스로 임대된 상태입니다. 결국 롤리가 최전방에서 뛰어야 하지만 원래 측면 자원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인 마무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퍼스 글로리는 홈에서 강하고 시드니는 체력적으로 지쳐있으며 수비진 붕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퍼스 글로리 역시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1대0, 2대0 정도의 스코어가 유력하며 언더가 적절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주 A리그 5번째 경기 분석. 멜버른 빅토리 FC 대 멜버른 시티 FC. 멜버른 빅토리 직전 경기에서 웰링턴 피닉스를 1대0으로 잡아내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팀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진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는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샤치는 선발이 확정적이지만 벨루필라이, 피스코포, 아르자니 등이 경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다양한 공격 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에서는 미란다와 하밀의 조직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 공격진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멜버른 시티 수비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트레윈이 장기 부상으로 빠졌고 수프라이엔도 출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국 베이치가 센터백으로 뛰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기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부트가 장기 부상으로 시즌 아웃됐고 로파네, 후엔, 코엔도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다행히 카프토가 복귀했지만 전방에서 확실한 해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도 전력 손실이 큽니다. 예고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하며 중원의 전투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멜버른 시티는 수비진의 공백이 심각하며 공격진에서도 확실한 해결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멜버른 빅토리는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며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상대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멜버른 빅토리 역시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이는 팀은 아니므로 큰 점수차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대0 정도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며 저득점 경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